"올림픽 공원 끝나면 니네 뭘 할 거냐?" 어 하고 던지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어 올림픽 공원은 장소잖아요. 근데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정치적인 증상입니다. 이 올림픽 공원을 찬양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올림픽 공원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올림픽 공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단순히 끝날 수도 있고요. 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에 있는 시민들에게들이 할 일이고 이제 조금 길게 보는 앞으로 길게 보는 우리들은 어떠한 것들을 해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어떤 희망을 보았는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다 아니다 뭐 재투표를 한다 안 한다 이게 결론을 내리는 선거가 아니에요. 시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재선거를 외치든 부정선거 뭐 그다음에 뭐 당일 투표 뭐 수개표 뭐 이거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한길이나 아니면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사 강사로서 강의를 잘했을지 모르겠고 어? 검사로서 수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의 전략은 없다. 왜 없냐? 지금을 결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호를 외쳐야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열기를 담아내야 되는데 내가 외치고 싶은 단어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 거기서 만들어질 때 뭐가 지켜졌어야 되냐면은 사람들의 분노가 거기에서 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뭔 병신 같은 짓이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다고? 이런 부끄러운 나라였다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다고? 야, 선관위가 이런 조직이었어? 그러니까 다 드러난 겁니다. 왜? 투표 용지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야,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인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님 말씀대로 게으르고 멍청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안 저질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나태함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이 선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조직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이게 결론으로 나야 돼요. 근데 그거의 결론으로 나려면 지금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지금 결론의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의 그 불편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투표를 못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의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니까 봅시다. 그냥 올림픽 공원은 뭐가 드러난 거냐면은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다쳤잖아요.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아야야, 아야야.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기가 아야야 합니다. 저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뭐 하다가 다치셨나요? 뭘 잘못 드셨나요?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문진을 합니다. 뭐 잘못 드신 게 있나요? 아니면 넘어지셨나요? 뭐 해서 어?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 그러시군요.
이제 증상이 파악이 되면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 아프다는 곳을 이제 예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알았으니까. 아픈 것을 인제 알았으니까 증상이 노출이 됐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합니까? 그걸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진단이 된 걸 가지고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생활을 하시면 또 재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요거 다치는 거 아물 때까지는 뭐 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병이 나을 때까지는 술과 담배를 좀 조심하시고요. 어떤 거 먹을 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면은 참정권 침해라는 게 나타났다고요. 선거가 개판이었다고 그거를 우리는 인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책임져라 이거. 내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당했고 나는 이게 너무 분하고 아프고 너무 화가 난다." 이거를 뭐 하는 겁니까? 올림픽 공원에 가서 그것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증상이 노출되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희망을 받느냐? 시민들이 문제를 밝혀냈죠. 아젠다를 던진 겁니다. "야, 이거 이런 선거는 우리 인정 못 하겠다. 니네 요번에 6.3 선거는 쓰레기 같은 선거다.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선거를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 선거를 다시 하자." 이겁니다. 그 우리 주권의 절차에 하자가 생겼으니 이건 다 무효고 다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시민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뭐 한 겁니까? 선관위 나쁜 놈하고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여태까지 선관위가 에헴하고 무슨 걸 밝혀내라고 해도 밝혀내지 않았던 왜?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어딘가 아픈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내가 좀 피로했나 보다. 내가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 요번에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이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준 거예요? 공론장을 만든 거고 그 공론장이 어디가 된 거예요? 올림픽 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론들이 선관위를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론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생각했던 부정선거가 바로 저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캐즘을 넘어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버드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선관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언론도 특종과 단독이 계속 나오면서 여태까지 유튜버들이 파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맨 처음에는 장동혁과 김민수만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국민들이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참정권이 침해가 당했으니까. 참정권의 주체인 국민들이 그 선관위를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국민의 감사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야, 이거 특종 되겠는데? 야, 이거 단독으로 내가 뿌리면은 이거 우리 언론사가 크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몇 가지는 아닌데 올려놨잖아요. KBS 뉴스에서 개표 오류 정황이 4번이다. 4번 선거에서 7번이 있었다.
100표 이상 투표 차이가 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밝혀냅니까? 유튜버들은 이런 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연합뉴스 같은 데서 어, 선거날 결근한 선관위원들을 다 잡아내는 거죠. 문화일보 같은 데서 선관위가 6.3 선거하고 잔치하려고 했다. 표창도 하고 근속도 늘리고 승진도 계획 중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부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보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어떻게 해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요?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 어, 득표수 누락된 거 밝혀내고 있죠. 그다음에 KBS에서 선관위가 개표를 잘못 입력했다. 이거 엊그제 것만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뭐 수십 개를 뭐 계속 어저께만 나온 거 몇 개만 찾았는데도 6, 7개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겨레에서도 나오잖아요. 선관위원장 오후 3시에 출근했다가 5시 반에도 퇴근한다. 이건 이틀에 한 번씩 한다. 이게 맞냐? 그래서 이들이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문서도 확인할 수 있죠. 관계자도 접촉할 수 있죠. 내부 제보도 직접 받죠. 그다음 사실 대조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언론이 좀 망가진 거 있습니다. 선관위가 망가진 것처럼 언론도 망가졌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경향이다, 한겨레다, MBC다, KBS다 뭐 이런 것들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게 지금 유튜버들인데 유튜버들이 이 정도 이상을 찾아냈냐는 거예요. 못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라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언론에게 이만큼의 권한을 주고 이런 거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그들의 운을 걸지 않는다고.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에 운을 걸었다가 망하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JTBC라고. 확실하지도 않은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뭐 월드컵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다가 도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언론사는 정확하고 확실한 거 제보 받은 게 있고 제보자가 확실하고 이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찔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JTBC가 망하잖아요. 몇 천억을 써가지고 147억인가 밖에 못 얻으면서 지금 법인카드도 하나 못 돌아가는 이 좌파 세상. 좌파의 그 경영 실력이 지금 중앙일보, 중앙그룹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결과로 가져온 겁니다. 아무리 정권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좌파식의 경영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MBC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TBC에서도 봤잖아요. 다 안다고. 어.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예. 정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 아무리 썩었다 그래도 언론은 언론이에요. 유튜브가 썩은 것보다는 언론이 덜 썩었다고. 유튜브의 폐해보다는 언론의 폐해가 덜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어느 정도 믿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론을 형성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유튜브가 저희가 100만, 1000만이 돼도 공중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초코레님 말씀대로 언론사들이 수준이 떨어졌지만 유튜브 병신보단 낫다고. 유튜브 하는 그 개인보다는 나아요. 저보다 낫다니까.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취재된 팩트를 가지고 제가 평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냥 제가 독특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 사설을 풀어본 거지. 제가 이런 식의 취재는 못 한다니까요. 이거 다 다녀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난 인맥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취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수 정당이 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거는 초기에 여론 수렴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똥볼 차는 거는 뭐 상관없이 초기에 여론 수렴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여론 수렴을 통해서 아, 이 참정권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당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좀 그지 같아도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그나마 지금 그 올림픽 공원의 여론을 받아주는 사람은 장동혁이다.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만족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수준에 만족되는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고 우리의 마음까지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국민의힘이 20% 정도 차이 났었던 국민의힘이 여론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다가 6%, 7% 앞서기 시작했고 어떤 여론조사는 10%까지도 앞섰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월 1주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은 급반등, 급하락이 시작되더니 이번 주에는 2주가 지나는 지금엔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론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의 역전이 뭐를 지금 가져오냐면은 민주당의 분열과 파열음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론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부정선거론자들은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부정선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장동혁 대표가 되게 막 100%뭐 이게 우리의 만족을 해주는 뭐 보수주의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아젠다는 너무 잘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아젠다를 잡은 게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하나는 국민의힘 자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 정화입니다. 장동혁이 이 당 대표로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따까리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힘을 못 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잘만 하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선을 잘 그으면 돼요. 어차피 부정선거론자들은요, 자유와 혁신인지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정당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안 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진짜 극소수의 그냥 그 사람들이에요. 윤어게인들, 뭐, 윤석열 대통령님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이러한 이 정신 수준.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황교안도 그러고 전한길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지금 자뻑에 완전 취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내가 밝힌 거다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이제 저거 마약 맞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혁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의 말을 강하다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스탠스가 저도 여기 저도 이제 독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족 이은영님 말씀대로 만족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만 해도 장동혁은 참 잘한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맞아요. 부정선거는 종교예요.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론이냐, 뭐 빅뱅론이냐 같은 그런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가 있죠. 그래도 저는
보수 정당이 이 여론을 수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굉장히 본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부정선거론이 들어와서 계속 이제 변질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전환길이나 황교안이나 이영돈 PD 같은 사람들을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 올림픽 공원의 힘은요. 딴 거 없었습니다. 참정권 침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는 설명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재발을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야, 투표용지 왜 모자랐는지 빨리 얘기해. 선관위 왜 설명 안 해? 책임자 누구야? 아, 저 이제 그만둘 겁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니? 얘네들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다음 선거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부정선거론이 다 바꿔놓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조작이다. 구체적인 거 필요 없다. 얘네들이 민주당하고 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도층하고 언론이 선을 그려고 합니다. 보면 정치권의 어떤 제도적인 정치가 여기에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지금 참정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치인들 해결해라.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망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재선거. 딴 거 없다. 재선거다. 나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투표용지 모자른 이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 재선거 해야 된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 선거를 재선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려다 보니까 언론들이 뭐가 잘못됐지? 야,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계속 파고들면서 이 재선거를 위한 빌드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들이 뭐가 문제고 이 선관위들이 다시 선관위가 다시 이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재선거만 얘기하면 재선거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는데 부정선거고 재선거 해야 되고 부정선거 인정 안 하면은 재선거도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냥 재선거 하고 싶어. 이번에 선거가 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번 선거는 난 인정 못 하겠고 재선거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야 부정선거 아니야? 너 그러면은 너는 저기야 너는 민주당 편이네. 재선거에도 민주당 뽑겠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나 중도인데, 아, 중도 필요 없어. 너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저쪽 당이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판이 어떻게 돼요? 갈라치기가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를 하든 수개표를 하든 그게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수개표를 하든 능력이 안 돼서 사전 투표를 하든 그런 거를 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참정권만 갖고 계속 가면요. 이재명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묻히니까 야 올림픽 공원 알겠는데 거기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잖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올림픽 공원의 명분이 굉장히 옅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프레임으로 다시 보자면 증상은 노출이 됐고요. 지금 진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단을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뭘로 한 겁니까? 병명을 확정하고 치료부터 하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는 이미 진단과 치료가 다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다쳤습니다. 뇌가 다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CT를 찍고 MRI를 찍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아, 참정권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은 CT도 찍어봐야 되고 MRI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지금 뭐 하냐면은 MRI를 왜 찍어? CT를 왜 찍어? 야, 이건 부정선거야. 이건 암인데 무슨 CT를 찍어? 어? 야, 이거는 무슨 이건 보나마나 이거 뼈가 부러진 건데 무슨 MRI를 찍어? 빨리 빨리 수술이나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림픽 공원이 드러낸 거는 시민이 통증을 호소했고요. 국가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받아들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갔는데 간호사분들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랬는데 의사분이 아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 여기가 너무 아파 죽겠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계속 뭐 해줘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된다고. 그 호소가 들어가서 의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뭐 전공의도 보고 다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아픈 거군요. 아파서 죽겠군요라는 이 공감대가 모아져야 치료가 들어간다고. 아 저거 꾀병 같은데요? 저 사람 그냥 소리만 지르는데 우리 더 응급한 거 있으니까 이거는 뒤로 미룹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선거 행정이 문제가 있고 우리는 불신이다. 이건 그래서 재선거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대통령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 니네가 이거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라. 만약에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너네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윤호개인 이런 애들이 조용히 하는 거지. 그래서 올림픽 공원은 계속 뭐 하는 곳이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아프다. 우리는 아직도 아프다. 너네는 해결을 안 하니까 나는 아직도 아프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자꾸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언론들이 뭐 합니까? 이제 진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들이 하지 못하는 그 부정선거론자들이 하지 못하는 취재가 지금 계속 특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걸 지금 계속 파헤치고 있는 게 언론이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CT를 찍어야 되고요. 아무리 아파도 MRI 찍어야죠.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죠. 나 아프니까 MRI 안 찍어.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아니야, CT 찍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나 이거나 치료해줘. 이건 안 아프게 해줘. 그러면 계속 뭐 하냐면 몰핀만 맞는 거예요. 그냥 마약성 진통제만 맞아가면서 그냥 버티는 거라고. 지금 유튜버들이 하는 짓들이 지금 마약성 진통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찾아올 거다. 모스탄이 왔다. 이걸 미국과 모스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안 된다고요. 맨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했던 새끼들 지금 입 다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의 이 수준이 꽤 높아요. 사실 정부가 저렇게 쓰레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이 시민 의식이 나름 괜찮고요. 또 20대 30대들은 그나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노출됐으면 이제 언론들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들을 기다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잘못 팔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그냥 선관위의 그런 말만 받아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만 하면 됩니까?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진통제를 줬는데 진통제 안 들어요. 잘못 주셨네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치료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파요. 나 아픈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언론들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취재에 들어가는 힘을 누가 주는 거냐? 올림픽 공원에 있는 많은 공감대가 되게 높은 시민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날 가는 거랑
평일날 낮에 가는 거랑 주말 저녁에 가는 거랑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대부분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저녁이나 이런 데는 이제 어 다양한 시민들이 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 공을 아니면 그거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 걸 대가로 해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그러면 완전 부정하냐 그게 아니라 저는 오진을 걱정하는 겁니다. 오진. 예, 이은영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기말 좀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들이 야 기말 상관없고 가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돼. 사실은 교수들도 시국선언하면서 학생만 시국선언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도 야 지금 이게 공부가 중요하냐? 가서 그거 데모하고 와. 우리는 방학 이거 끝나면 방학 때라도 내가 어 학점 다시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저기 가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다고. 그게 나는 이제 어, 교수들에 대한 이 불만이지. 어른이 없어 어른이. 어른이 돼줘야지. 야 이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 싸워. 나도 나가자. 야 이씨 뭐 수업이 그 나발이고 우리 다 어? 오늘부터 휴강, 공강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줘야지. 옛날에는 그걸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오진이 있다 이거예요. 오진. 검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언론들이 다 파헤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언론도 쟤네랑 똑같은 놈들이야. 성관이랑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편이 아니라 언론을 성관이 편으로 밀어버리면 우리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저는 쇼닥터 같다는 거예요. 쇼닥터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게 모든 세상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잖아. 이게 쇼닥터의 문제 아닙니까? 쇼닥터가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네, 콜라겐이 좋네. 아무리 떠들어보면 뭐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진단을 받아야 아는 거 아닙니까? 임상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부분의 환자인지를 아는 거지. 그냥 증상 몇 개만 얘기해 주면서 이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고 이건 콜라겐을 먹어야 요즘은 또 뭐야 뭐 오메가 3니 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쇼닥터와 같다는 거예요 이 유튜버들이. CT도 안 찍어보고 암이고 MRI도 안 찍어보고 말기라고 단정 짓고 아니 나는 잘 몰라 이거는 좀 대충 내가 만들어 본 거. 내 경험과 내 믿음의 직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딱 하면 그거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이 진단 도구 없이 내가 판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컹철컹이라고 의사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확신이 있어도 MRI 찍어보고 CT 찍어본단 말이야. 철컹철컹 안 달려고. 진단을 하려면은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진단을 가지고 처방을 해야지 처방도 되는 거죠. 자, 지금 시민의 문제 제기는 일어났고요. 언론의 진단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당도 그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1, 2, 3, 4단계가 다 되면은 이제 정치도 제도화 되겠고 제도화된 정치를 보고 다시 시민이 판단하겠죠. 그냥 놓고만 봐도 요 정도의 프로세스는 있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앉아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그림만 그려봐도 요 정도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걸 다 건너뛰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옳았잖아 이거 하고 싶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넥스트 올공에 대해서는 방향은 모르죠. 방향은 모르요. 왜냐하면 진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 문제가 뭔지 이제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단순하게 행정착오일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병신 같은 대책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지휘 체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 선관위가 행정을 할 수 없는 조직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언론을 통해서 채찍질을 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 어디까지 바라본 겁니까? 네, 이런 게 역겹습니다. 역겹. 아, 그분은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이런 지금 윤석열 신격화하는 이런 보수에서의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지. 복면경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신동욱 의원도 찾아가 가지고 보좌관 의도 터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 놓으려고 한 거고. 기다려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계속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공간을 계속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아, 나 참정권이 침해당해서 아파 죽겠다. 나는 속이 상하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공간이 돼야 돼요. 너는 대진년이니까 오지 마. 너는 뭐, 부정선거를 부정하니까 오지 마. 너는 체육 인사니까 오지 마가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각자가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아닙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동네에서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론이 취재를 하고 정당이 절차를 밟고요. 정치인들이 이걸 법으로 하든 뭐 하든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석입니다. 저처럼 장동혁이 요번엔 잘했네. 잘하고 있네.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참 좋은 결정을 했네. 요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하는 거지. 이거 부정선거인데 왜 얘기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좀비 떼가 돼가지고 모두 다 앉아가지고 부정선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는 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가지고 착착착착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문제는 무슨 저기가 아니라 경찰 경찰이 경찰도 이 시스템이 내부 안에서 좀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안 지는 문화들이 있어요. 지금도 의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의료가 무너진 것도 결국에는 책임 안 지기 위한 어?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의 정의로는 뭐냐면은 right and desert입니다.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줬다면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책임감과 응당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의 그 정의론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 죽일래 저 새끼 죽일래 하는 그런 프레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복면 쓰고 왜 합니까? 법적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 까고 했다가 고소당할까봐 뭘 잘못하면 고소당할까봐 복면 쓰고 하는 거예요. 왜 경찰이 복면을 씁니까? 범죄자입니까? 근데 경찰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책임감과 그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면을 쓰는 거고 그렇게 복면을 쓰는 문화 속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놈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음. 네, 초코레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경찰은 MB 때부터 망가지고 문재인 때 의경 폐지로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단추는 다 보수가 깐다니까요. 어? 명분은 보수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인 추진은 좌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야, 선관위만 마탱이 간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경찰 조직도 군 조직도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나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이 100% 잘했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장동혁이 한 일 때문이다라고 저는 평론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유튜브의 기능은요, 특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세우는 방송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이 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고 요 정도의 일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번 판단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을 하고 판단은 여러분 몫이에요, 사실은. 저를 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일개의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개인 방송이지. 어. 내가 만약에 공적 방송을 간다면 또 이렇게 해석을 못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정도에서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기준이 마음에 드시면 계속 귀 기울여서 보시는 거고. 제 기준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정당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제도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들이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 사람들 다 믿을 수가 없지. 국민의힘은 믿겠습니까? 개혁신당을 믿겠습니까? 민주당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얘네들밖에 없다고요. 권한길이 아니고 황교안이 아니라고. 모스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성숙된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겪어보는 겁니다. 야, 경찰이 왜 이래? 야, 체육계가 왜 이래? 야, 나라가 왜 이래? 정관이가 왜 이래? 거기에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진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다. 우리는 아프다. 우리는 아프다. 이 아픈 것을 너네는 치료해줘야 된다. 치료해줘야 된다. 이걸 봐라. 이 문제 해결해라. 이 문제 해결하라. 그게 지금의 올공입니다. 이 올공이 다음으로 갈 때는 어떻게? 여기에 이 의견을 받아주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여론이 바뀐 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올림픽 공원에 민주당이 처음 왔잖아요. 완전히 의전 다 하고 막 왔는데 그런 모습도 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공은 어떻게 가야 되냐?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올림픽 공원을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결론을 내리는 게 섣부르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 공원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아픔이 계속적으로 함성이 돼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드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어떻게 밝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이 장소에서 공론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만 들고 가가지고 슈퍼챗 받는 공간이 아니라 이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얘기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